여러분, 생활고 때문에 세상을 던진 그 맥주집, 마포의 그 맥주집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바로 이 자리가 그 맥주집입니다.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반년이 지났잖아. 6개월이 지났는데 뭐 분위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요, 더 초라해 보입니다. 더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분이 진짜 충격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세요? 6개월 전과 6개월 후를 나타내는데요. 6개월 전에는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의 메모지도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위로했었거든요. 그 밑에는 꽃 화환까지도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서 참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의 위로가 돼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문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분은요, 마포의 그 맥주집 주인 이분은요, 1999년부터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점포를 4개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방송에도 엄청나게 출연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뻥 하고 터지면서 매출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10만 원 이하로. 그야말로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 이 가게 자체가 여러분 진짜 초라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초라하게. 결국은 대출이나 월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자 본인이 살던 원룸에서 쉽게 말하면 보증금도 뺐습니다. 그 보증금을 뺀 다음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9월 7일 날이죠. 9월 7일 날 사망한 채 발견됐던 그분입니다. 아유, 여러분 소름 끼치죠. 왜 소름을 끼치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분을 추모한다면서 진짜 난리를 쳤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잊혀졌고요. 그 자리마저도 진짜 초라하게 변했다는 것,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자영업자들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진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들어요. 당장 말입니다.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2021년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1.9%예요. 거의 2020년 이후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장 경기는 이 소매 판매에서 바로 드러나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소매 판매의 숫자는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떤 현장 판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숫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이 또 최악의 상황을 맞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지금 당장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마포의 그 맥주집 진짜 크고 화려하잖아요. 이 큰 가게에서 말입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었다니 가게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가게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이 집 보세요. 그런데 이런 집이 전국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코로나 피해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에 따르면요,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이 지금까지 그냥 대외적으로 파악된 숫자만 26명이라 26명.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상황으로 비관해서 이렇게 세상을 등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요, 전체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560만에서 60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4만입니다. 현재 2월 현재요. 만약에 한 명만 더 채용을 한다 그러면 130명의 채용자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현장이 좋아지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황이 요원해 보이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소매 판매가 이렇게까지 줄어드니 앞으로 당분간 크게 좋아질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점점 돼 간다는 자체가 참 어렵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사실 처음에 어려울 때는 주변에서 어렵지 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받은 사람들은요, 주변의 도움에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홀로 갇혀있는 자영업자들은 선택의 길이 없었다. 선택의 길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태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피해를, 온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더 입었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저는 정부가 떳떳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바닥 경제라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하고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 해서 저는 바닥 경제를 먼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바닥 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그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망쳐놓은 정책들, 이거 확 뒤집어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힘드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또 바꿔주면서 바닥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로 다시 돌아서서 조금씩 1년 만에 안 되면 2년 만에, 2년 만에 안 되면 3년 만에라도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경제에서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빅딜러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청신호를 기대하며 파이팅. 예,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저도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 거라고. 언젠가는 분명히 올 텐데 그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진짜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